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제주의 봄. 시리도록 노란 빛깔이 섬을 물들이는 이때 고스란히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없는 이유가 제주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노란 꽃잎 속에 어몽아방의 한이 서려 있고 이름 모를 삼촌들의 비극이 깊이 서려 있기 때문이지요. 제주에 사오는 봄 풍경이 한창 무르익어가는 시기에 이 따스한 봄볕과 총천연색 꽃들이 아주 만발을 하지요. 그 찬란한 풍경 속에 가슴 아파하는 잊지 못할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주 4.3입니다. 자, 오늘 테마기행 길은 제주 4.3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그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떠나보시죠. 내리고 여기예요? 여기? 여기예요. 예. 여기가 큰올 거예요. 여기가 큰놀 거예요? 예, 여기가 큰올. 1947년 3.1절 발포 사건을 도화선으로 1954년까지 자그마치 7년 7개월 동안 전개됐던 제주 4.3. 섬 곳곳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3만여 명의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이 됐던 비극의 역사입니다. 제주 곳곳에 선연한 4.3의 흔적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숨죽여 살아온 유족들의 고통을 무엇이 다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4.3의 비극과 마주하고 기억하는 일, 오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환영을 받으며 도착한 곳은 제주시 봉계동에 위치한 제주 4.3 평화기념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네, 4.3에서 사현춘식입니다. 네. 지금 공항에서 아우. 4.3의 모든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냥 막 달려왔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멀리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오늘 아침에 오신 거예요? 네, 지금은 도착했어요. 일찍 출발하셨네요. 네네. 일단 오늘 여기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네.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4.3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를 하나 일단 달아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4.3의 상징 동백꽃. 예. 제가 그래서 달고. 제가 달아드릴게요. 예. 동백꽃 배지를 다니 왼쪽 가슴이 묵직해지는 것 같네요. 동백꽃이 왜 의미. 4.3의 상징인가 좀 알려드릴게요. 말 좀 하세요. 이 동백꽃은 떨어질 때 그 꽃잎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송이로 뚝 떨어져요. 뚝? 예, 뚝 떨어지면 그 동백꽃은 이렇게 엎어지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 그 피어있는 자체로 떨어져요. 떨어져, 그래서 그대로. 동백꽃은 2번 핀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겨울에 피어 봄이면 새빨간 꽃이 꽃송이 그대로 툭 하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동백.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 없이 쓰러져간 4.3 희생자들을 닮았습니다. 제주 4.3 평화기념관인 초입, 특별히 새기고 들어야 할 이야기를 만납니다. 이건 무슨 관 같아요? 관으로 보이시죠? 관 같아요. 예,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여기 이게 무엇 같습니까 하면 관이라고 대답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이름은 백비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비석. 비어있는 비석. 아무것도 글이 써 있지 않은. 그러니까 글이 들어가야 이 비석이 비석을 되지. 바로 세울 텐데 누워있는 백비.
4.3에 대한 제대로 된 진실 규명 후에 정명이 되고 바로 서길 백비는 그리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해방 이후 격동의 한반도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제주 4.3. 그 시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47년 3월 1일이자 3.1절 기념식을 제주 북국민학교라는 그 교정 운동장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3.1절 기념식이 끝나면 관덕정 광장으로 나오게 돼요. 관덕정 광장에 나오면 동쪽과 서쪽으로 분리되어서 각자 자기 마을로 돌아가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가게 됩니다. 그때 거의 빠져갈 무렵에 그 기마경찰관이 그 시위대 뒤를 가요. 기마경찰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 발급에 시위대가 아닌 구경을 하는 구경꾼들의 한 그 가족인 어린아이가 쪼로로 달려나오다가 그만 기마경찰관이 탄 말 발급에 치이면서 또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기마경찰관은 그걸 못 보셨는지 그냥 막 말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어린아이가 저기 말발급에 쳐서 떨어졌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내려서 봐. 그러면서 그때는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길바닥에 맨 돌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집어서 그 경관을 향해서 던진 게 경찰서 쪽으로 그 기마경관은 말을 타고 달려갔던 거예요. 예, 그때는 미군정 경찰청이죠. 예, 예. 그쪽으로 달려갈 때 돌을 던지니 그쪽 앞에서는 그 경찰서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 폭동이 일어났나? 그러면서 바로 총을 발사해버린 겁니다. 그때 6명이 총을 맞아요. 그리고 그 총을 쏜 거에 대해서 8명이 또 중상을 입는, 그러니까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하는 그 사건이 3.1 발포 사건입니다. 예, 경찰에서는 우리는 정당방위다라고 하자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3월 10일 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관공서, 도청, 시청, 학생들은 학교를 거부했고 시장까지 전부 문을 닫아버리는 그게 바로 3월 10일 총파업입니다. 미군정에서는 그걸 수습하려고 제주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니까 조사는 나오죠. 나와봤더니 제주도 민심들이 이 3.1 발포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고조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민심을 풀어줘야 되겠죠. 지금이면 언론 민심부터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에는 없고 무조건 강경진압으로 이제부터 탄압으로 들어갑니다. 3월 1일 발포, 3월 10일 총파업, 그때부터 탄압이 이제 4.3 봉기까지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름하여 초토화 작전.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산간 지역의 통행을 금지하며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인정해 총살했습니다. 초토화 작전이 시작된 후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 제주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로 변했습니다. 광풍처럼 몰아닥친 무차별한 학살, 전소된 중산간 마을의 가옥들, 평화로웠던 마을은 그저 한 줌의 재로 한숨의 통곡으로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마을이 109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저 점점점 찍힌 곳이 다 잃어버린 마을이 돼요. 돌아갈 수 없는 마을. 불타가지고 가봤더니 자기 집이 없어진 거야. 그런 마을이 109곳이 된 거죠.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참 참혹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제주 4.3 평화공원에는 4.3의 아픈 흔적과 기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비솔이라는 이름의 조각상은 4.3 희생자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전목이 딸을 안고 쓰러진 이 여인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십시오. 예. 이거는 하얀 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눈. 눈, 예, 예. 폭설이 내릴 때 내려서 쌓여 있는 여기 제목이 비설. 비설. 예, 거친 바람에 눈이 휘날리다라는 뜻입니다. 쌓여 있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피난 갔던 사람들이 다 숨어 있다가 이 아기 엄마는 아기가 아팠는지 아주 다급한 일이 있어서 저쪽에서 새벽에 이쪽으로 내려왔던 걸로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다 발자국이에요. 발자국. 이게 굉장히 절박했던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중에 토벌대에 의해서 이제 들킵니다. 그때 저 뒤에 총을 맞았죠. 아기 엄마만 총에 맞았다고 하는데 아기는 근데 발견이 너무 늦게 됐어요. 한 달 후에야. 한 달 후에.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쩌면 아기는 이제 살릴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여기 오면 자꾸 납니다. 봄꽃 같은 딸을 곱게 키워보기도 전에 피신하던 어머니는 총에 맞아 희생됩니다. 눈 위에서 가슴 깊이 딸을 안고 있는 모습과 마치 절규와도 같은 발자국. 그 아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눈물 많은 애가 자꾸 눈물이 나는 눈물이 나죠. 예. 저희도 자주 오지만 올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 작가가 참 형상을 잘했네요. 예. 응? 고길천이라는 작가가 한 건데요. 예. 기가 막히네. 그리고 여기가 또 그 현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예. 그냥 작품을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지만 저기에서 내려온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 산 밑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은 더 순간적으로 이 발자국 보니까요. 예. 더 애처로워서 그렇죠. 예. 굉장히 그때 산에 들어갔던 사람이 저렇게 맨발로 내려온 사람들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쫓기니까. 예. 이 제주에는 4.3 희생자들의 유적지가 없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네. 한번 대표적인 곳을 한번 가보시죠. 네. 제주시 조천읍 동쪽 끝에 자리 잡은 해변 마을 북촌리에 도착했습니다. 유난히 부는 바람에 마음도 시려지는 날, 북촌리 4.3 역사의 상징인 곳을 찾았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은 관동성명. 저는 여기 북촌 사람이고요. 예. 북촌 유족입니다. 유족이세요? 유족이고 얼마 전까지 4.3 유족회 상임 부회장을 했고요. 지금 4.3 해설사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출신이세요? 예, 여기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이 북촌리. 북촌리, 예. 북촌리 출신이세요? 예.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마을. 오늘 4.3에 대해서 좀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4.3 때 희생된 규모를 25,000에서 3만 명 정도로 희생자를 추정하는데요. 지금 희생자로 인정받은 숫자는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북촌 마을은 그때 인구수가 한 1,600명 정도 됐는데 4.3 때 희생된 숫자는 500명이 좀 넘을 걸로 보죠. 그리고 희생된 이유도 참 여기는 그 군인 2명이 죽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단 학살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땅과 바다를 일구며 살아가던 북촌리에 불어닥친 그야말로 피바람이었습니다. 북촌리를 경유해 가던 군인 차량이 무장대의 습격을 받고 군인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유지 9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시체를 함덕리 주둔 부대로 이송했지만 잔인하게 총살당하고 맙니다. 군인들이 북촌리 주민들을 향해 보복 출동을 했고 도처를 서던 사람들을 향해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군인들은 북촌리 마을 주민들을 북촌 초등학교로 집결시켜 마을 전체에 불을 지릅니다. 순식간에 300여 채의 가옥이 잿더미로 변했고 운동장에 모인 1000여 명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주민들을 군인과 경찰 가족으로 선별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 사격으로 17명의 주민들을 죽이고 이후 군인들은 무작위로 줄을 세운 뒤 3차례에 걸친 총살로 학교 동쪽 방파과 양계완, 너분숭이 등에서 사살을 강행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북촌리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성보다 빠른 속도로 이미 발사된 총탄은 어김없이 산 목숨에 꽂혀 죽음의 길을 재촉한다. 시체, 산, 피마다. 수백의 죽음 속에서 살아남은 이의 내일은 또 다른 죽음, 울음도 나오지 않는 원한이 사무쳐 구천에 가득할 때 전목이 하나 어미 피젓 빨며 자지러지게 울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너희도 모두 죽으리라.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북촌리. 북촌리 마을에 있던 불가항력의 남녀노소 400여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명절처럼 제사를 한날 한시에 지내는 북촌리에는 너분숭이 애기 무덤 등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뭐 애기 무덤? 애기 무덤이라고도 하고요. 돌로 울타리가 쳐 있다 해가지고 애기 돌무덤. 애기 돌무덤. 4.3 때 이 주변이 학살터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 애기들 그런 무덤들은 여기다가 만들어놨습니다. 이 주변이 온팡바이가 너분숭이 일대가 학살터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희생된 아이돌 무덤이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아이돌 무덤을 위해서 뭐 따로 이런 위령자라든지 그런 것도 지내나요? 아이들도 다 희생자 이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위령제 지냅니다. 한꺼번에 희생자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돌로 이렇게 울타리 쳐놨냐 하면 아까 제가 너분숭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너분숭이. 여기도 밑에 안반입니다. 밑에가? 예, 무덤을 만들려면 구덩이를 깊게 파서 시신을 넣고 봉부를 만드는 게 그게 원칙인데 땅을 깊게 못 파거든요. 네. 근데 흙만 덮어놓게 되면 오늘도 바람이 셉니다마는 흙이 날아가 버리면 무덤이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돌로 울타리 쳐놔서 애기 무덤을 만들다 보니까 7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애기 무덤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돼 있습니다. 현무암 여러 개로 얼기설기 만든 초라한 무덤. 애기 무덤에는 제대로 묻어두지 못한 부모의 한도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이어 발길이 닿은 곳은 배정읍 상몰입니다. 봄이 내려앉은 풍경과 시원한 바람을 따라 천천히 걸어봅니다. 와, 형제마을, 형제섬이구나. 기가 막히네.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산방산. 유채밭길을 다 걸어서.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유채밭길 이 길에서 만나자고 그랬어. 나 깜짝 놀랐네. 이런 길이 제주니까 이런 길이 있겠죠. 네, 유채밭길을. 제주도도 이제 봄이 이제 아주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를 왜 여기 끌고 왔어요? 여기 그 길이 너무 예쁜 곳이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예쁜 곳에 네. 슬픔이 역사가 또 담겨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역사. 네. 어떤 역사죠? 그 제주 특히 이제 4.3 때나 4.3과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희생됐던 그런 장소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예.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강제노역을 하면서 이제 일구었던 비행장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만큼 굴곡의 역사를 지닌 섬입니다. 이곳 알뜨르 비행장은 중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전초기지로 건설한 곳이에요. 대를 이어 농사를 짓던 땅과 목초지를 강제 수탈했고 수많은 도민들은 강제 노역의 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옆 서달 오름은 1950년 여름 학살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예비검속이란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일제강점기 탄약고 터에서 집단 학살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전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특히 이제 제주도는 이제 4.3 진행과 더불어 한국전쟁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사실상 정부에서는 4.3이 끝난 시기를 54년 9월 21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 시기를 좀 같이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한국전쟁 당시에 그 예비검속이라는 명목 어떤 뜻이냐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체포가 우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처분의건이라는 그런 전화 통지문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찰서, 제주도에 큰 경찰서가 4개가 있었는데 모슬포 경찰서도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모슬포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가 희생된 분들이 시신이 학살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총살을 해놓고 유족들이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못 가져가게 이곳을 봉쇄를 해요. 약 6년 동안 봉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신을 이제 발굴을 할 때는 누가 이제 일부 몇 분에 대해서만 이제 소지품을 통해서 그분의 유해구나 해서 확인이 됐고 이제 유해가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유족들이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지만은 한날 한시에 한 곳에서 희생되어서 나중에 뭐 한 자손으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의 이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백조일손지지라고 이렇게 표현. 하나의 자손으로 아픔을 보듬고 슬픔을 이겨내려 한 노력. 비극의 역사 속 제주 사람들의 연대의 힘이 그 시간을 버티게 한 건 아닐까요? 서귀포시 안동면 동광리. 평화로워 보이는 이 마을에 이름마저 서슬퍼런 곳이 있습니다. 초토화 작전으로 전소된 마을 무둥이왓. 이 동광리 무둥이왓은 150여 명의 아까운 목숨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마을 무둥이왓. 4.3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꼭 와야 한다는 이 마을에서 특별한 분을 만날 수가 있었죠. 언제 오시려나 했는데 네, 드디어 도착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아이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구나 그냥.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네 어서 오세요. 예예. 아이고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시는군요. 나타난 자가용. 아 할망차. 우리 어르신 타고 다니는 자가용. 지금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 제가 이 무둥이왓을
가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무등이 왓을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저 어르신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무등이 왓에서 나고 자라셨고 4.3 생존 피해자이기도 한 홍춘호 어르신과 함께 길을 떠나봅니다. 자, 이곳이 무등이 왓이라는 곳입니까? 네, 여기가 무등이 하십니다. 여기가요? 예, 여기가 무등이 하시고 여기가 잠복학설터입니다. 여기서 몇백 명 죽었어요. 동강마을 사람 3분의 2일 정도 남았으니까 3분의 1은 다 죽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야, 이 마을에 저 수멍대 이멍도 죽고 막 도망가가면은 그냥 총으로 쏘면 죽고 애기 없고 등에 없고 뒤는 것도 그냥 뒤로 그냥 죽창으로 박아 찍어버렸어요. 죽창으로? 예, 죽창으로? 예.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아시날 쏜 사람들은 총으로 쏘았지만은 예. 뒷날 죽은 사람 이제 29사람 죽은 사람은 뒷날. 축창으로 다 찔러서 죽어서 다 다 빨리 안 죽어가니까 예. 멍석 같은 거 검지 같은 거 우태려 덮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예, 불태웠어요. 잠복해 있던 토벌대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내 학살한 끔찍한 상황.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은 산으로 굴로 도망가 숨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이 다 이제 큰 넓게 들어가는 쪽인 모양이죠? 네, 큰 넓게 가는 길 이거. 네. 여기예요? 여기? 여기예요. 예. 여기가 큰 넓게예요. 여기가 큰 넓게예요? 예, 여기가 큰 넓게. 이 속에는 여기서는 이 무릎 대고 저 엎드려서 가야 돼요. 엎드려 들어가야 돼요? 엎드려 한 10m만 내려가면은 이 밑에를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래 밑으로 사다리 놓고 해서 밑에를 한 3m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밑에를 내려가면은 거긴 가면 큰 동굴이요. 큰 넓은 동굴. 넓은 동굴이 있다. 군인들을 피해 도놀이 오름 기슭에 큰 널궤로 피신한 동광리 사람들. 120여 명이 군인들 학살을 피해 2달 가까이 동굴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절박하고 엄혹한 현실, 불빛 하나 새어들지 않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물은 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천장에서? 예, 굴 속에 천장에서 큰 굴은 다 떨어지는 거다, 얼마. 네. 예, 굴 속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은 그 뚝뚝 떨어지는 물을 고이면은 그 입도대에서 이렇게 빨아먹고, 그릇이 없어. 그릇 뜰 것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입대에서 빨아먹고, 또 입대에서 빨지 못한 때는 억새 꽈라 넣어놓은 그 억새 껍데기를 껍데기 벗겨가지고 빨대같이 해서 그 틈에 물도 쭉쭉 빨아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속에선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고 언제나 그냥 그거야. 짐승 사는 거 같이 살아요. 깜깜하니까. 예, 깜깜하니까. 해 가는 거 뭐 어둡는 거 보는 거 몰라. 모르죠. 예, 모르니까 그저 짐승같이 사는 거 이해 안 돼서 살 때는. 아이고 우리 하늘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밤에라도 가서 밤 하늘이라도 한번 보고 들어오면 안 되느냐고 아버지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이고 나가면 죽나 시국편한 너거들랑 나가게 시국편한 너거들랑 나간 하늘 시큰 보게 이제 나가면 죽나 해서 하늘을 한 번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 예, 하늘 못 봤어요. 그게 2개월 동안이야? 50일 동안? 여기 50일 동안 살았어요. 50일 동안에? 예. 가족들의 억울한 죽음에도 숨죽여 살던 어르신은 이제 동광리 문화해설사로 4.3의 참상을 생생히 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흔은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데요. 잃어버린 마을에서 기억을 되살리는 사람. 홍춘호 어르신은 무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를 바로 알리는 일이 책무라고 여긴답니다. 아픔을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그는 오늘도 무등이 왓으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나이도 들고 자랑스럽다 생각 들어가요. 나 생각 지금까지 살아나도 나네 이런 얘기들도 다 선생님들 얘기해주고 아이고 지금부터 사라진 게 참 좋다 그런 생각 들어갑니다. 예. 민물과 썰물이 수없이 거치듯 수많은 시간이 제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아픔을 마음껏 토해내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제주는 풍광도 아름답지만은 4.3의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또 한 분이 아픈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을 제가 만나뵈러 갑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선인장 마을 월령리. 이곳에는 한 할머니의 지난한 삶이 녹아 있는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작죠. 아주 단촐하면서도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이제 4.3 때 그 총을 맞아가지고 아래턱을 잃으신 할머니가 이곳에 살던 그런 곳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고 계셨던 그런 공간. 비내영 할머니의 삶의 기억을 볼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1949년 경찰이 무장대로 오인해 발사한 총탄에 턱을 맞고 쓰러진 뒤 9.4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진아영이라는 예쁜 이름보다 더 익숙한 무명천 할머니. 무명천으로 턱을 가린 채 말을 할 수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던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진아영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생전에 살던 집은 전시관으로 소송됐지요. 단출한 집안에 한많은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의 이야기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유, 얼굴도 고우신데. 고운 얼굴에 평범한 일상을 살던 그가 어떻게 제주 4.3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게 되었을까요? 남 앞에서 먹지 않는 것처럼 좀처럼 풀지. 여기가 그 진아영 네. 그 할머니의 삶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조그만 집에서 네. 여기서 사셨더랬어요? 네, 사실상 평생을 사신 건 아니고요. 그 당시 4.3 당시 49년도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원래는 저 옆에 동네 판포리에 살았었어요. 다른 지역.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탄에 맞으시고 아래턱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사촌 언니가. 그래서 사촌 언니가 이제 살 곳을 이 거처를 마련해줘서 이제 네. 살기 시작했는데 약 50년 동안 이곳에서 여기에서 네. 50년 동안 네, 살았죠. 오래 돌아가시기 사셨네요. 돌아가시기 한 3년 전까지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셨죠. 몇 세? 그래도 돌아가셨나? 장수하신 편이에요. 91세 때 돌아가셨어요. 턱이 없었기 때문에 씹을 수도 없었고 그 음식을 어떻게 말도 드셨어요?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식사를 잃지 않으시고 혼자 말 일이 있어도 혼자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드시고 소화가 안 되니까 평생 소화불량에 걸리셔서 힘들게 그냥 연명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지원도 못 받고 그렇게 어려운 4.3이라는 게요. 진상조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된 게 2000년대 이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4.3은 47년 3.1 발포 사건이 기점이 되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48년 11월 달이 정점이거든요. 49년 한 2월 사이에. 이제 그때 많은 사람이 희생됐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그중에 할머니처럼 이렇게 총탄을 맞거나 뭐 이제 고문을 당해가지고 뭐 신체에 손상이 있거나 발가락이 잘리거나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진상조사가 약 60년 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정부에서도 모른 채 한 거죠. 원래 이 집이 원래 아이고 선생님,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우리 네, 안녕하세요. 향토 아이고, 제주 향토 음식 전문.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앉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예, 힘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제주 향토 음식 전문가 양용진 셰프가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닌 4.3 당시 비상식량격이었던 음식들입니다. 음식을 보면 역사가 보이는 법. 전쟁과 압박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조업도 녹록지 않던 시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과 약간의 곡식들로 간신히 살아낸 제주 사람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양 선생님은 예. 제주 향토 음식 연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세요? 연구 몇 년 하셨어요? 저는 얼마 안 됐고요. 저희 어머니가 한 50년 넘게 하셨고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한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긴 세월, 30년도 긴 세월이지요. 그런데 네. 이 음식을 왜 가져오셨어요? 아, 오늘 이제 4.3길을 걷고 계시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4.3을 진짜 그 어떤 길을 걸으면서 풍경을 보고 옛날 기억만 더듬을 게 아니고 예.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4.3을 겪었던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게 진짜 4.3을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부러 이렇게 음식을 만드셔서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그 당시 여기 특히 이제 우리 진아양 할머니 여기 집이 있으니까 이 동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다라는 걸 이제 고증을 받아서 만들어 본 거죠. 그래. 이거는 알기 이건 감자 삶은 네, 것 감자 같아요. 삶은 거예요. 감자 삶은 거. 저기 저건 무슨 이게 걸쭉한 저건 무슨 식혜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저거 숭늉이에요? 뭐예요? 예, 맛을 드셔보시면 숭늉 같은 맛이 나는데 보리쌀이 지금 이제 3월 말 4월 들어가면 보리쌀이 햇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보리쌀이 굉장히 귀해져요. 예. 제주 사람들 주곡인데 그걸 아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리쌀 요만큼 넣고 차조를 겨울에 수확한 차조를 이만큼 넣어가지고 물 많이 부어가지고 죽을 끓인 거예요. 죽고. 근데 죽인데 사실은 죽이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그냥 숭늉처럼. 숭늉처럼. 그러니까 물따 이거죠. 예, 차조니까 약간 걸쭉한 국물이 나와요. 걸쭉하다. 예, 그래서 이제 저걸 조죽이라고 쓰고 조죽. 예, 제주 사람들이 이럴 때는 조축 이렇게 씁니다. 야, 예. 요거는 고구마도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예, 요건 이제 제주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 50대 이상만 돼도 어릴 때 한두 번씩 먹었을 음식인데 감저 범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저 범벅. 예. 감저가 고구마거든요. 예. 예, 고구마고 범벅인데 제주 사람들이 범벅은 이제 뭘 버무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메밀가루를 버무려서 많이 먹었고. 메밀가루. 예, 그러니까 미군 밀가루 배급받은 다음에 밀가루를 버무려서 먹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여름철에 보리 수확할 때 보리가루를 버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저 범벅. 예, 곡식의 양을 불리기 위해서 예. 먹은 거죠. 저는 죄송합니다만 딱 보고서 예. 야 다른 거 다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먹나 서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감자야 우리는 뭐 항상 집에서도 삶아 먹으니까 이런 건 먹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이 고구마 같은 거 삶은 감자 많이들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감자 고구마는 제주도에서 뭐 저기 재배를 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그나마 좀 감자 고구마는 서류들 중에서 보존성이 좀 있으니까요. 예. 그거를 김치하고 같이 드시면 더 좋죠. 어떤 집에서는 그것조차도 이제 배추에 쌈 싸 먹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감자 맛있다. 예. 아까 난 동굴도 다녀왔는데 예. 그 동굴 같은데 숨어 살면서도 이거 다 했던 이런 음식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고급이죠. 이런 거 있으면 고급일 텐데. 여긴 그나마 여기 진양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니까. 집이니까 나름대로 여기 김치도 먹을 수 있고 된장도 있을 수 있었던 거고. 이 산에 피난 올라간 사람들은 사실 뭐 곡식 요만큼씩 챙겨가고 이거 빼떼기 몇 개 챙겨가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산에 가서 불도 못 피웠어요. 불도 못 피웠고 불 피우려면 아주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연기도 안 나게 어떻게 하든지 조심조심하면서 피워야 되고. 정말 제가 4.3 음식 조사를 하면서 눈물도 되게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사람이 사는 그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4.3 공원에 가면 그 백비 있잖아요. 백비. 그 앞에 가면 아주 눈물이 쏟아져요.
그렇죠. 한과 눈물을 삼킨 세월. 4.3 당시 음식은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닌 생명과 바꾼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육지 음식하고 다르지만은 그 시절에는 제주에서 이런 음식을 드시고도 생존하셨고 사셨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이야 뭐 많이 변해돼가지고 이런 뭐 음식이야 뭐 요즘은 거의 뭐 서양 서구 문명을 따라가서 음식이 거의 서구 거지만은 그래도 그 옛날 음식에 대해서 그런 추억이라든지 그런 향수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4.3에 대한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음식을 가져오신 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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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한강 작가의 소설 덕에 재조명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 일대 다. 이 일대가 다? 예. 근데 여기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저 남원 쪽에 남원에 있는 저희 동네 수막리 뭐 여기 한남리 사람들도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잡혀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모래산 일대에서 여기 어느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표선 백사장 일대가 제일 학살터로 많이 쓰였죠. 요 표선면에서는. 그래서 요 소설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작별하지 않는다? 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 금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호각을 계속 불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금에 들어가고 해놓고는 여기 마을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누가 본 거죠. 그 사람은 나중에 총을 다 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전멸을 시키는데 왜 다 죽이냐 하니까 여기 소설에서는 전멸이 목적이었으니까 무엇을 전멸해? 그러니까 빨갱이들을 전멸하는 거야. 그 어린 애기들도 다 빨갱이라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나중에 사람이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옷까지 한 장, 신발 한 짝도 없었어요. 총살했던 자리는 밤사이 썰물에 쓸려가서 빗자국 하나도 없이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모래바지 죽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로 여기에 있는 소설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도 그 한강 작가도 여기 와서 고증을 했겠네. 다 어르신들 만나보고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연구소도 많이 사삼 연구소 분들도 만나고 직원자료도 많이 이렇게 여기 후기에서는 그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백사장에 부유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학살. 이 봄 한모살의 핏빛 슬픔이 파도치며 차오릅니다. 또 한 곳에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뭐가 이렇게 그림들이 많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저번에 전시회 때 반갑습니다. 우리도 양 부회장님 여길 이렇게 해서 통행해서 왔어요. 여기 아주 유명한 작가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소개해 주시겠다고도 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옛날 초등학교 폐교된 데인데요. 우리 그 서재철 작가님이라고 사진을 전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 제가 이제 화상과 그림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 초등학교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그곳을 이제 갤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관장님께서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제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 작가님 여기 전시를 하고 있다? 네네. 사실 오명식 작가는 27년차 미용사입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창조하는 것을 즐기던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은 다름 아닌 머리카락. 생각과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밀접한 재료인 머리카락에 색을 섞어 정밀하고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한 것을 캔버스에 담아내고자 한 노력, 그 마음 끝에 닿은 것이 바로 제주 4.3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떠난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길을 제주로 떠나. 이거는 시간이 흘러들어간 작품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4.3의 아픔들이 계속되지만 그 아픔들을 좀 치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희가 작년에 작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증주부 4.3에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이러한 작품이고 총 꽃하고 꽃송이를 43개를 만들었어요. 그 43개 중에 꽃이 12송이거든요. 왜 12송이냐 하면 한라산에 뻗어 나온 동백나무가 동서로 뻗었는데 그 가지가 성산, 표선, 남원, 제주도 읍면이 총 12개 읍면이거든요. 그 12개 읍면에 꽃이 다 다르게 폈는데 꽃의 크기로 희생자의 많은 데는 꽃의 그 크기였어요. 그래서 노영동, 북촌이 가시리 등 희생자가 많은 데는 꽃을 크게 하고 이 피지 못한 꽃봉오리들은 그분들이 피지 못한 영혼들을 표현했거든요. 그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 육지 가서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기성분들이랑 강해서 그 영혼들 다시 제주도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다가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해류와 조류, 파도와 섞여서 그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희석되고 다시 그 한라산으로 올라가서 동백가지로 통해서 동백꽃으로 환생한다, 치유된다. 그런 의미를 담은 시간이 흘러들은 작품이에요. 아주 발상 자체가 기발한 발상 아니에요? 이게 다 머리카락입니다. 어떤 거? 이게 다 전부 다. 이게 다 머리카락. 네. 아, 이런 거. 이것도 다 머리카락입니다. 이거 다? 네네. 다 머리카락? 네. 네. 머리카락으로 네, 갈아서 쓰고 하는 작품인데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갖고 보겠는데요. 그죠? 궁금해하잖아, 사람들이. 제주 4.3의 아픔과 영혼을 위로하고자 한 다양한 작품들. 특히 중산간 마을인 가시리에서 나고 자란 작가에게 고향에 깃든 비극은 그저 흘려보내긴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기록해간 오명식 작가. 어르신들의 증언은 슬프고도 귀한 자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오신 게 도전하고 네네. 독특하고 네네. 아주 그냥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발휘해 사시는 건데 더군다나 4.3에 희생되신 어르신들을 또 거기에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예술로. 그러니까 이걸 대변자로서 얼마든지 어디에 가든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하실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먹히면 안 되는 거죠. 없는 사실을 알려줘야지. 있던 건데 왜 우리가 모르고 지나야 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오 작가님이세요. 예술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 켜켜이 쌓인 가장 시린 역사. 4월 제주의 봄에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섬 전역에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지난 역사의 상흔을 어루만지고 상생하는 길잡이들이 따뜻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봄, 제주 4.3은 뜨거운 염원을 담아 모두의 마음에 피어나고 있습니다.